F1 오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요. 저는 김포공항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봤거든요. 관객석이 한 390석이었나? 꽤 커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F1 보고 온 후기를 보는데 영향 없는 선에서 제 후기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일단은요, 저는 F1을 되게 좋아해요. 일단은 이거는 2023년도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은 올해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 자체는 2023년도예요. 2023년도면은 그때죠. 막스가 챔피언 먹었을 때. 그때고 저는 F1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그 F1이 한국에서 열렸던 해가 있었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열렸었거든요. 저는 그때 두 번을 총 직관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직관을 갔었고.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티켓도 있어요. 내가 한번 제가 또 준비해놨거든요. 뭐 바코드 뭐 보여도 상관없겠지?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보여줄게. 자, 이게요. 보이십니까? F1 보이시죠? 2010 포뮬러 1 코리안 그랑프리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정확히 초등학교 3학년 아닌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2010년이니까 11살이죠? 11살 때 갔다 왔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티켓이 남아있어요. 바코드는 가리고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한국에서 F1 열렸을 때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안내판도 있었어요. 이거 봐요. 이런 식으로 티켓 박스 안에서 같이 주거든요. 이걸 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안내판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시면 이게 관객석 같은 거 있죠. 관객석도 있고 보시면 이 당시에는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참가팀이 총 12팀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제가 갔던 2010년도에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우승을 했습니다. 페라리 소속이었죠. 지금은 이제 20명이 뛰는데 이 당시에는 24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격상으로는 막 BMW도 있고 그랬거든. 로터스, BMW 이런 팀이 있던 때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아버지랑 보러 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러 가게 됐냐면 아버지가 먼저 그걸 아셨어요. F1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한테 막 뭘 보여줬거든? 형규야 이거 F1 하는데 보러 가겠냐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기억을 하는 게 이것도 어디 있어 나 이거. 여기 있다. 와 님들 이거 보이세요? 제가 옛날에는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2010년도 막 제규어 자동차 만화 이런 거를 내가 다 오려가지고 붙여놨거든. 근데 이 당시에 신문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F1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슈마허 있고요. 이게 누구죠? 젠슨 버튼 그 아직 현역이신가? 네, 젠슨 버튼, 알론소랑 해밀턴 이렇게 4명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시에는 얘네가 되게 그거였어요. 여기에 막 마크 웨버였나? 이분도 엄청 잘 뛰시는 걸로 알았고. 근데 그때 갔거든요. 와 비가 그때 엄청 왔어요. 2010년도에 진짜 엄청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F1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해였잖아요. 이게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서 심지어 전라남도잖아. 그러면 그때는 목포역에서 내려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거의 한 30분 이상을 이동해가지고 그랜드 스탠드 이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도 다 안 닦여 있어가지고 경기장 들어가는데 막 질척질척거리면서 들어가고 막 사람들 어수선하고 막 비는 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들어갔어. 저희가 그때 어떤 좌석에서 봤냐면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내 기억상으로는 IB였어. IB 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여기 보이시죠? IB라고 나올 거야.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주황색. 그래서 제일 코너가 느린 데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가격이 제일 쌌고 그리고 어차피 F1이 슝슝슝슝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보자 하는 마인드로 아버지랑 여기 앉았었는데 경기가 일단 시작이 됐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나서도 거의 한 10바퀴 이상 그냥 세이프티카 상태로 달렸어. 내가 기억상으로는 세이프티카가 처음부터 선언이 돼가지고 3바퀴를 먼저 돌았어. 3바퀴를 돌았는데 비가 그치질 않고 더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레드 플래그가 한번 떴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레드 플래그가 떴던 게 2010년도 들어서 처음이었고 2009년에 말레이시아였나? 그때도 한번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 그때 꼼짝없이 대기를 탔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빠랑 비 맞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비 잦아들면서 롤링 스타트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17렙째였나 18렙째 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하자마자 누구였더라? 그 마크 웨버였나요? 마크 웨버가 원래 완전 우승 후보였거든? 근데 그 양반이 스핀을 당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알론소가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는 거 쉽지 않았어요 진짜. 간식 같은 것도 거의 못 사 먹었고요. 그때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포장마차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먹고 진짜 경기만 보다가 왔습니다. 비 맞으면서 경기만 보다가 왔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한 번 더 보러 갔는데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고 베텔이 우승을 했죠. 2011년도였나? 2012년도. 12년도에 베텔이 우승을 했죠. 어쨌든 저는 그 당시부터 알론소의 굉장한 팬이었고요. 베텔은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스포츠에서 막강한 강자가 있으면 괜히 응원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베텔이 엄청 강했었어가지고 실제로 2010년에 알론소가 우승 한번 하고 1, 2, 3, 4년을 전부 다 베텔이 우승했나 그래요. 3년도까지였나? 그래서 이런 팬심을 가지고 쭉 F1을 봐오다가 드디어 F1 영화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보러 갔습니다. 영화표 구한 것도 겁나 웃겼어요. 영화를 요즘에 제값 주고 안 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할인 쿠폰을 알아보는데 이 할인 쿠폰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영화를 막 4,000원 할인? 솔직히 이것도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헌혈을 하고 왔죠. 오늘 헌혈하고 왔습니다, 헌혈. 바늘 자국 이제 안 보일라나? 헌혈해가지고 영화표 하나 공짜로 얻어가지고 보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제가 느낀 F1 후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내 의도랑 상관없이 약간의 스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간. 근데 사실요, 알고 봐도 돼. 크게 상관없어요. 진짜 이게 막 엄청난 결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예측 불허한 반전이 있다거나 이런 영화는 절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제 기준에서 느끼는 후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탑건 매버릭을 보는 느낌이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F1 이번에 만든 영화 감독 제작진이 탑건 매버릭 제작진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닝부터요, 특유의 약간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오프닝 있잖아요. 매버릭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탑건 매버릭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 이제 막 갑자기 석양 딱 치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있어요. 항공모함에서 막 이제 비행기들 이륙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여기도 오프닝 본격적인 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F1 차량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이제 F1 차량이 다니잖아. 잉잉 다녀. 그럼 이제 바퀴 같은 거 클로즈업 하면서 거기서 음악이 주는 뽕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딱 그런 거 있잖아. 영화 타이틀 같은 거 뜨기 전에 막 빌드업 좀 치다가 하이라이트에서 뽕 띄워주면서 약간 소름 돋는 그 느낌 아시죠? 내가 그거를 가장 소름이 돋았던 게 너의 이름은이거든. 너의 이름은이랑 날씨야 이거였는데, 이것도 오프닝 되게 좋아요. 재밌습니다. 저 지금 장점부터 풀고 있는 겁니다. 이따 단점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장점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뽕맛이라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이 영화는 볼거리가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에 근본은 레이싱 영화예요. 레이싱 영화는 뭡니까? 레이싱이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이 영화를 보는 팬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옛날에 포드 페라리라는 영화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 보면서 아쉬웠던 게, 나는 레이싱 영화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레이싱을 소재로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주제는 약간 다른 데 있었던 듯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였지만, 레이싱을 기대하고 보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어, 솔직히. 왜냐면 그건 르망 24시라는 경기 하나를 두고 보는 거고. 근데 이번 F1 영화는요, 한 시즌에서 거의 절반가량의 그랑프리가 영화 내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F1은 시즌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0개 정도의 트랙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돌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합류하는 시점은 이미 절반이 지난 시점이야. 절반이 지난 시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쫙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엄청 많은 경기가 나와요. 처음에 뭐 실버스톤 영국부터 시작해서 헝가리, 네덜란드, 일본, 라스베가스, 아부다비 뭐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거를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완전 재밌게 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레이싱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는 그걸 예상했거든, 솔직히. 예고편 보면요, 브래드 피트가 막 여주인공이랑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막 하는 그런 게 나와.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뭔가 로맨스 심파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장면은 많지 않고요. 결국에 메인은 레이스야.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레이스가 메인인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죠. APX, 영화에 등장하는 브래드 피트의 팀인 APX, 이 팀의 차량이 F2 차량으로 만들어졌고요. 차량의 리버리라 그러죠. 전체 모양새는 메르세데스 벤츠 팀이 쓰던 거를 갖다가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차들도요, 다 벤츠 차량입니다. 주인공 차도 벤츠고, 주인공의 세컨드 드라이버 그 흑인 친구, 그 친구도 벤츠 AMG GT를 몰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와요. 실제 F1 선수들이나 F1 감독, 미케닉 이런 팀들이 카메오로 나와요.
이거 예고편에도 나오는 거긴 한데 토토 울프, 메르세데스 총괄 수석이죠. 이런 분들도 나와서 직접 연기를 해. 물론 길지는 않아. 막 지나가면서 good race, what a good race 하면서 우리 팀 올레 하는 요 정도 느낌인데 F1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막 인터뷰하는데 중간중간에 알론소 같은 양반들이 하면서 인사하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실제 선수들의 시상식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막스가 1등이죠. 대부분은 막스가 1등인데 뭐 어쨌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루이스 해밀턴이 총괄 프로듀싱을 했다고 하니까는 이 F1의 그런 거 나름 잘 살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넣긴 좀 그렇고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아쉽게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F1 팬들 입장에서는요 약간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화 스포는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 왜 팀 라디오 같은 거 보면은 선수들이요 진짜 약간의 접촉이나 조금의 그런 충돌만 있어도요 그냥 바로 F1도 삐삐삐삐삐 날려버리거든. F1 보시면 알 거예요. 선수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요 영화 중간에 이제 브래드 피트였나? 주인공 팀이 다른 팀 차를 이렇게 막아주면서 전략을 짜는 장면이 있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는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막스가 어떻겠습니까? 자, 막스 앞에 랜도 노리스라는 선수가 있어. 막스의 라이벌인데 이 선수가 가다가 의도적으로 막스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막아. 그럼 막스가 뭐라 하겠어요? What the fuck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막스가 목소리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지 막 이래요. 이게 영어로 정확한 말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욕은 절대 아니었어. 이건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고증이 안 된다고 싶긴 하더라고. 그래서 장점은 이 정도입니다. 트랙도 그래도 노잼 트랙을 안 넣어놨어요. 노잼 트랙을 안 넣어놨어. 물론 아부다비는 노잼이긴 해도 맨 마지막 트랙이니까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것만 넣어놨습니다. 스즈카도 들어가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것도 볼거리 되게 많잖아요. 시가지 서킷이니까 라스베가스도 넣어놓고. 그런데요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 근데 자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영화의 단점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영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요. 네,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단점은 단점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단점은요. 내가 느끼기에 초등학생이 봐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예상이 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당장 F1 스토리 예상해보세요. 예상해보면 어떨 것 같아? 딱 이런 거 그려지지 않아? 자, 주인공 있습니다. 주인공이요. 은퇴한 드라이버야. 그래서 막 자기가 F1 챔피언을 뭐 해봤던 못 해봤던 뭔가 한 20년 30년 전에 F1계에서 뭔가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드라이브를 그만둬. 그래가지고 한동안 은둔해서 살아. 은둔해서 살면서 막 나는 이제 더 이상 F1에 돌아가지 않아. 난 돈 줘도 안 할 거야. 내가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디서 선글라스 쓴 돈 많은 양반이 와가지고 에이 자네 이 팀과 함께 해보지 않겠어? 하면서 명함을 내미는데 딱 팀 보니까 1등 팀도 아니야. 어디 듣보잡 팀이야. 나는 더 이상 F1 안 타기로 했잖아. 알면서 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과연 30년 전 너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과거 얘기를 꺼내. 그럼 주인공이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야. 하면서 본인이 밤새 이렇게 고민을 해. 밤에 이렇게 고민을 해. 근데 그냥 고민하는 것도 아니야. 뭘 보고 고민을 합니까? 가족 사진 혹은 아버지와 찍은 사진. 이렇게 봐. 아버지, 제가 한 번 더 레이스를 뛰어도 될까요? 요런 느낌. 뭔지 알죠? 이렇게 봐. 그러다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팀에 들어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있어. 그래서 그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이 선수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명함 건네줬던 사람 있죠. 명함 건네줬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빨 손톱 딱딱딱 깨물면서 시간. 옆에서 이제 앞잡이 같은 사람에게 30년 전엔 그렇게 빠르던 양반이 이제 와선 이렇게 늦는구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앞잡이 역할을 해. 하면서 아직 20초 남았어.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브래드 피트입니다. 자, 브래드 피트예요. 이제 끼고 와. 이렇게 와. 이러고 와. 그러면 이거 째깍째깍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웃어.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브래드 피트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도 한 번에 막 우승을 하면 그게 안 돼. 그럼 안 돼. 무조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용사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용사의 여정이라는 게 있는데 주인공은요 무조건 어떠한 시련이 있어야 되고 주인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주인공 옆에 있는 여자친구 히로인이 있어야 되고 그걸 극복해내는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영웅 서사 혹은 뭐 히어로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 동료가 있을 거 아니야. F1은 한 팀에 2명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퍼스트 드라이버, 세컨드 드라이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팀이랑 만나가지고 얘 갈등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얘가 생각하는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주인공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깁니다. 왜 why?
주인공은 30년 전에 은퇴한 베테랑 드라이버거든. 그럼 이제 젊은 애는 이렇게 늙어 빠진 양반이 뭘 안다고. 당신 같은 아날로그 훈련 방식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근데요, 결국에는 그 훈련 방식을 젊은 친구가 습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서사겠죠. 근데 이런 방식은요, 옛날 그 로키라는 영화가 있어. 로키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연기할 로키는요, 아날로그 훈련을 되게 중시해요. 그런데 로키의 반대편은 이제 최첨단 신식 훈련을 중시하는 뭐 그런 대비도 있고. 우리 그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가 주인공이 다루고 있는 로봇은요, 고철 투기장, 그러니까 고철 쓰레기에서 가져온 로봇이에요. 그래서 장비도 되게 아날로그인데 순전히 본인의 실력으로 최첨단 장비를 껴입은 로봇을 이겨버리는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 F1도 그런 비슷한 서사예요. 되게 내면의 뭔가를 중시하고 F1의 근본 이런 걸 중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영화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결과는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누가 우승하고 이런지는 스포는 하지 않지만 예상 가능합니다. 보다 보면 예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그거일 수는 있는데 브래드 피트 아저씨가 너무 여자를 밝혀. 영화 보고 나시면은 이거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 쇼츠 뜨는 거 중에서 옛날 20년 전, 30년 전 브래드 피트 나오는 쇼츠 아십니까? Just the two of us. 하면서 브래드 피트랑 어떤 여자분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거 찾아보면 있어요. 브래드 피트 리즈 시절 뭐 이런 거 치면 나와. 그러면요 거기서도 이제 브래드 피트가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는데 여자 간호사인가 의사가 와가지고 브래드 피트를 빤히 쳐다봐. 왜 아직도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나요? No. 그러면 그럼 어디가 아픈가요? No. 이러고만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도요 똑같아. 이 팀이 여자 총괄 수석입니다. 번 최초의 여자 총괄 수석이고 기술팀장이고.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이쪽이랑 로맨스 라인이 좀 있어요. 근데 전략 회의 같은 거를 해도 브래드 피트가 자꾸 얘랑 둘이 남아가지고 막 이러고 봐. 앞니까지 깨물 막 이래. 그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하나 단점인데 결말이 조금 갑작스럽습니다. 마지막에 F4랑 구준표가 레이싱 우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구준표는 레이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말이 있거든. 결말이요. 좀 많이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할게요.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처음에 나가기 전에 원래 얘가 찾고 있던 레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용병으로 레이스를 뛰는 애거든요. 그래서 미국 어디 바닷가에서 하는 바하천이라는 버기카 레이싱이 있어. 근데 거길 나가려 하다가 F1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F1 팀을 지가 알아서 1년 만에 떠나고 바하 거기로 가서 그거 운전하는 걸로 끝나요. 팀원 간의 싸운 유대 관계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면서 이렇게 끝나버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많이 아쉬웠어. 그러니까 F1 영화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단점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총평은 사실 이 영화는요 스토리 보고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F1이라는 스포츠를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점을 굳이 막 이렇게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킬링타임용으로 보고 오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 그러니까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저녁 10시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알기로는 이번에 노리스가 폴 딴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 좀 딸게요 여러분.